최성욱의 조톡 최성욱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여러분들한테 장기술 부리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지금까지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뭐 지원동기 쓰는 법, 성장과정 쓰는 법, 포부문항 쓰는 법, 직무역량 쓰는 법, 뭐 성격의 장단점 쓰는 법, 아니면 뭐 실패했던 경험, 극복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오늘 이제 그 초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탈고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의 포커스는 가독성입니다. 가독성은 사실 구조가 제일 중요하고요. 글의 구조가 어떻게 짜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잘 읽히냐 아니면 안 읽히냐 뚝뚝 끊기느냐 이런 느낌이 나게 되는데 글의 구조가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친절한 글이 돼야 되거든요. 친절한 글이라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나는 사실 내가 내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잘 들어와요, 눈에.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직무가 아닌 사람도 대충 읽었을 때 감이 오는 수준까지. 그리고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나 혹은 현직자들이 다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대부분 사선 읽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삼성처럼 한 이제 A4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나오면 그 정도면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봐요. 뭐 1시간에 한 2-30명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포인트가 이렇게 읽힐 때 쏙쏙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려면은 여러분들 글을 어떻게 매만져 줘야 되나. 그건 저는 장기술이라고 부른다. 왜냐면 소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포장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자, 포장법은요. 첫 번째가 두갈식으로 주제가 앞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레포트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대부분의 그런 이제 학문적인 글들은 논리구조상 맨 뒤에 결론이 나와요. 미괄식 전개가 보통은 일어납니다. 뭐 환경 분석을 했더니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돼서 논리구조가 쭉 흘러가다가 그래서 이래요 하고 뿅 하고 이제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기소개서는 사실 논리가 중요한 글은 아닙니다. 물론 논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 눈앞에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갈식으로 주제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문항으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문항 보면은 1번 문항 볼까요? 그런 거죠. 본인이 삼성 빵빵을 뭐 지원한 이유와 그 삼성 빵빵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이제 1번 문항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제가 삼성 빵빵을 지원한 이유는 블라블라블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 빵빵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이거집니다. 이게 앞에 튀어나올수록 좋은 글이라는 거예요. 글 구조상.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두 갈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두 번째 거. A를 물으면 A를 답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을 모르면 제 성격의 장점은 뭡니다. 제 단점은 뭡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경험은 뭡니다. 이렇게 Q&A식으로 면접이라 생각하고 대화라고 생각하고 자소서를 답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두 갈식이 되고 눈에 되게 잘 띄어요. 가독성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혹시라도 문장이 너무나 길어서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 한 단락에는 한 주제, 흔히 얘기하는 역량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는 게 좋은데 뭐 꼼꼼함이면 꼼꼼함, 아니면은 직무 역량 중에 뭐 직무 역량이면 직무 역량 이런 게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간혹 여러분들이 나를 되게 막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 단락에 여러 가지 역량 키워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글로벌한 역량을 발휘해서 꼼꼼하게 신뢰성을 발휘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되게 좋지 않은 서술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단락엔 하나의 주제,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로 전개를 하는 게 보통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소제목 있죠. 소제목은 500자 이하는 달지 마세요. 왜냐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500자가 넘어가면 단락별로 소제목을 달아주거나 전체적인 글의 맨 위에 소제목을 달아주는 거는 확실히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코스모폴리탄이나 제가 취재됐던 뭐 싱글즈라든지 이런 이제 패션 잡지들을 보면요, 미용실에서 굉장히 헤드라인을 정말 잘 달아요. 뭐 허핑턴 포스트 이런 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헤드라인만 보고도 그 다음 내용이 유추가 될 정도의 헤드라인으로 소제목을 잘 다는 거죠. 그래서 소제목을 뭐 센스 있게 달아라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카피를 잡을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요것만 읽었을 때 이해가 되면 그냥 센스 있는 소제목이에요. 뭐 그걸 후킹을 세게 해 가지고 뭐 옛날에 유행하던 가치의 가치 뭐 이런 건 되게 촌스러워. 그냥 필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읽고 전체적인 것들이 좀 보이면 되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술은 성과를 서술하실 때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을 수치화하면 좋아요. 자, 근데 유의사항은 수치화하지 말아야 될 걸 수치화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마치 굉장한 스킬 마냥 수치화를 한다고 역량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가독성이 올라가고 좀 눈에 잘 보일 뿐이에요, 성과가. 근데 간혹 보면 이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작년보다 올해 제가 뭐 춤 연습을 더해 가지고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댄스 동아리인데 뭐 이런 서술을 하면 그냥 작년보다 올해 더 선배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될 거를 이거를 작년에 5명의 선배가 좋은 평가를 줬는데 올해는 8명의 선배가 좋은 평가를 주면서 약 160%의 뭐 더 좋은 평가를 더 받았습니다. 이거 어거지잖아.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과 수치화라고 해 가지고 뭐 억지로 뭘 하면은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어거지로 하면은 어디서 또 그냥 인터넷에서 뭐 보고선 또 따라 했구만 뭐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다만 수익률이라든지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관련이나 재무회계에서 쓰는 용어들은 좀 수치화를 하면 좋죠. 그래서 매출이 120% 늘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수치화를 하면 좋지. 근데 하지도 않을 걸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장기술 요 정도 기법들을 좀 알려드리고요. 이런 것들로 좀 매만져 주면 글을 가독성이 쫙 올라갑니다. 아셨죠? 일단 초안을 잡은 다음에 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평가 기법 중에 뭐 바스 기법이다, 모스 기법이다 이런 게 있어요. 제 이제 클립 중에 클립을 좀 정주행한 친구들은 알 텐데 바스 기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느 정도 척도까지 발현이 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기법이에요.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드러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스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공공기관은 이걸 되게 중시하는데 사기업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걸 가지고 자소서를 막 어거지로 시츄에이션 뭐 이런 상황에서요. 태스크 역할은 뭐였는데요. 액션 이렇게 액션을 취했더니만요. 리절트 결과물이 어땠어요? 물론 이 프레임이 굉장히 괜찮은 프레임이긴 한데 이걸 어거지로 모든 곳에 쓰면 되게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면접에서는 이걸 다 얘기하면 주저리 이렇게 설명충 같은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좀 피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쓸 때 서술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것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고요. 감이 안 올 때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올 때는 이 스타를 쓰세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PAI라고 해가지고, 이건 사실 자소서와 면접에서 모두 다 쓰이는 기법인데, 특히나 외국계 기업에서는 프로블럼 솔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PAR로 질문을 유도합니다. 뭐 PNG 같은 데는. 그래서 뭐 프로블럼 상황에서 액션을 어떻게 취했고, 리절트는 뭐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면접 질문을 끌어가요. 면접관들이. 그리고 CAR 기법도 있습니다. 컨텍스트. 그러니까 맥락, 배경,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어떻게 액션을 해서 결과물이 어땠습니까? 뭐 이렇게 면접에서도 물어보고 이런 흐름으로 이런 배경에서 제가 이렇게 액션을 취했고요. 그랬더니 결과물이 어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니까 이걸 너무 껴맞출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마 초보자들은 내 경험을 어떻게 서술해야 될지 아무 감이 안 오거든요. 그때는 이런 기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여기에 또 중요한 건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차별화되지 않아요. 왜냐면 대학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소재들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생각들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좀 깊이가 있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자기소개서 장기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